삼성채용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추리, 그다음에 시각적사고 같이 공부할 복지훈입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책을 같이 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실전 모의고사 책은 일단 그 전체 사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과목들을 4번씩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요. 추리하고 시각적사고 같은 경우에 일단 특히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중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미리 알지 못하면 문제 푸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어떤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로 드린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한 3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그 정도의 자료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보기는 힘들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께서 혼자 읽어서는 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한 2가지 정도의 테마가 될 거예요. 해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것, 이 2가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둘 다 이제 명제에 관한 내용들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뭐 퀴즈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명제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머지 이 도식이나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살펴보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녹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자료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추리 이론 정리입니다. 자, 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이제 그림부터 먼저 그리는 걸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거기 보시면 문제 해결을 통한 분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명제 이러면은 아주 그냥 편하게 조건 명제 이러면서 P이면 Q이다. 그래서 그거 뭐 대우 이용하면 뭐 문제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 2개의 명제는 조건 명제하고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우처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 같은 경우는 B이면 A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어떤 A는 B이다. 그 다음에 어떤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A 중에 B인 것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건 A 중에 B가 아닌 것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자꾸 틀리거나 잘 안 맞거나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애초에 길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무슨 길을 잘못 잡았냐면 이걸 대우를 이용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들 어떤 A는 B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런 식의 문장들은 이거는 조건 명제가 아니라 정원 명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대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우는 조건 명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걸 대우를 쓴다. 뭐 B가 아니면 어떤 A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이 2개는 이게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뭐 리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금속 광택이나 이런 것들은 대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A가 B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이제 B 안에 다 들어간다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A는 B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A 중에 B가 아닌 것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문장들이 아주 그냥 쉬운 문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장들 뭐 2면 짝수이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들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모든 염소는 파랗다. 뭐 이런 식. 파란 것은 동그랗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들도 아니고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지만 그게 되시는 분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정리하는 데 탁월하신 분이시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게 잘 안 되고 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식의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그건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두 번째 방식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아주 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정원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딱 3단 논법에서 그 개념이 6개가 있고 이렇게 세 쌍으로 자리 잡혀 있는 딱 그런 데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식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쓰면 상당히 효용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항상 쓸 수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쓸 수 있는 거,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이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놓은 거고요. 결국 그림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도요. 밑도 끝도 없이 막 이용할 일이 아니라요.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이걸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뭐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제가 볼 때는 대체로들은 그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좀 아주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림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그걸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네 개가 아주 대표적인 정원 명제들이라는 거예요. 정원 명제는 조건 명제하고는 달라서 어떤 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일부에 대한 거냐 전부에 대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 이다, 뭐든 아니다, 어떤 이다, 어떤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 딱 형태가 있습니다. A와 B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그다음에 이 네 가지 형태, 그러니까 다른 문장으로 나와 있더라도 이 네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 네 개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 네 개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일단 A하고 B라는 두 개의 개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을 일단 무조건 겹치게 그려요. 이렇게요. 무조건 겹치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각 영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바깥 영역은 좀 빼고요. 그럼 여기에서 1번 영역은 A이면서 B는 아닌 것. 2번 영역은 A이면서 B인 것. 3번은 A는 아니지만 B인 것.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각이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을 때 이 각각의 영역은 어떤 운명을 맡게 되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모든 A는 B이다. 모든 A가 다 B여야 한대요. 그럼 A가 B 안에 싹 다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디가 없어져야 돼요? 1번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없앨 때는 B급으로 없앱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랑 같은 그림이죠. 생각해보면. 그죠? 왜냐하면 A가 요 안에만 남아있으니까 약간 붙어있건 뭐 안에 들어가 있건 어쨌든 요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관계를 어떤 체계적으로 본다기보단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리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려나가는 걸 연습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모든 A는 B가 아니다는 A하고 B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영역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야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어떤 A는 B다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A 중에 B인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2번 영역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V 동그라미, 이게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다음에 마지막, 어떤 A는 B가 아니다. A 중에 B가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뭐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됐죠. 그럼 이 그림을 토대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께서는요. 3. 문제 해결을 통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문장들을 보세요.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4개의 문장을 토대로 했을 때 그 제일 끝에 있는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 가나다라마의 각각의 명제가 옳은가 혹은 틀렸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뭐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4개의 정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4개의 정보로는 이 가나다라마 중에서는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모른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명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됐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 4개의 명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4개의 명제는 명제 수가 4개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의 개수가 중요해요. 개념을 보니까 금속, 전기, 그다음에 여기 전기, 그다음에 광택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왔네요. 이 물질이란 말은 뭐 어차피 그 말이니까 빼고, 그다음에 광택, 전기, 금속, 광택 이렇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와 금속과 광택 이 3개의 어떤 연관관계를 얘기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개념이 3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3개를 겹치게 그려요. 이렇게요. 근데 3개를 겹치게 그릴 때요. 이거는 뭐 팁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널찍널찍하게 그려지도록 일부러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떻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표시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표시가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큼직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여러분께서는 좀 더 이제 저보다 그리긴 좀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칸이 좀 넓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쪽을 금속이라고 잡고 이거는 어디를 뭐로 잡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때그때 해석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편의상 이쪽을 전기, 이쪽을 광택이라고 놓죠. 이렇게 여기도 금속, 전기, 광택, 여기도 금속, 전기, 광택. 이거를 이렇게 놓는 이유는요. 네 개를 다 그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린 다음에 그냥 나중에 이제 복습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잘못하면 맞이하게 되냐면 그림 하나만 그려서 제가 이렇게 싹싹 채워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표시를 나중에 표시를 보고 이 표시가 언제 무슨 명제 때문에 그린 표시지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제 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한번 채워 나가 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금속은 전기가 통한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영역은 7개로 나눠지죠. 그죠? 자, 그럼 7개 영역 중에서 금속과 전기와의 관계니까 금속은 위에 있고 전기는 왼쪽에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원만 보죠. 이 두 개의 원만 봤는데 모든 금속은 전기가 통한대요. 금속이 전부가 전기가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가 힌트를 드리자면 없어져야 될까요? 어디가 없어져야지 이 말이 성립할까요? 금속이 다 전기가 통하려면 금속 중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똑같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제일 끝에서는 이제 완전체를 딱 놓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 2, 3, 4, 5, 6, 7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다 그려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정확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명제로 봅시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 광택이 나는 물질은 4번하고 7번을 뜻하죠. 근데 4번하고 7번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는데 4번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번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7번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1, 2, 3, 4, 5, 6, 7.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봅시다. 광택이 나지 않으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존재한다. 광택이 나지 않으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2번하고 5번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2번하고 5번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정확히는 2번이 존재한다, 5번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2번하고 5번을 합친 요 테두리 안에는 뭔가 존재한다. 근데 2번인지 5번인지는 딱히 알 수는 없다. 2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이럴 때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개를 이렇게 V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요. 연결을 하면 2번인지는 잘 모르겠다, 5번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2번이랑 5번 이걸 걸쳐서 물어볼 때는 있다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2번하고 5번을 걸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 다 왔네요. 표시법은 이게 다예요. 표시법은 지운다, 혹은 확실하게 있다, 혹은 걸쳐서 있다. 자, 그럼 이제 리을. 어떤 금속은 광택이 난다. 어떤 금속은 광택이 난다. 금속 중에 광택이 나는 것이 있다. 3번하고 4번이 존재한다. 그죠? 근데 4번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벌써 없다고 판정이 났잖아요. 하기 때문에 3번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4개의 전제에 대한 4개의 어떤 명제에 대한 시각화, 그림이 요 하나로 딱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를 가지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은 이제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가나다라마에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자라고 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저랑 몇 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이 그림을 딱 토대로 봤을 때 금속이면서 전기는 안 통하는데 광택이 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하면 1번을 물어봤잖아요. 제가 금속이면 전기는 통하지 않고 광택이 나지 않는 물질 이렇게 되시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없다고 판정이 났어요. 근데 제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명제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금속이면서 광택이 나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 4번을 물어봤죠? 근데 제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거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광택이 나지만 금속도 아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광택이 나지만 금속이 아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7번이죠. 이거는 V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금속은 아니지만 전기는 통하고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한다. 이러면 금속은 아니지만 전기는 통하고 광택이 나는 물질은 6번이죠.
6번은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이 아무 표시가 없는 거에는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금속이 아니면서 전기가 통하고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한다. 이러면 이거는 올바른 문장은 아니죠. 추론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맞았다고도 할 수 없는 세모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속이 아니고 근데 전기는 통하고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확실하지 않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겠죠. 이 부분에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모른다. 표시가 돼 있으면 있다.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워져 있으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여기 같은 5번 같은 경우는요. 금속은 아니고 광택은 안 나는데 전기만 통하는 물질이 존재하냐 이러면 이거는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연결해서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2번하고 5번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얘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각각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묶어서도 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면서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물어봤다면 그럼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물어본 거잖아요. 4번은 없지만 3번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면요. 금속이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금속이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물어본 건데 2번은 모르지만 3번이 확실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기는 안 통하고 광택이 나는 물질이 존재하냐? 이러면 4번하고 7번을 묶어서 물어봤잖아요. 전기가 안 통하지만 광택이 나는 물질은 4번하고 7번을 묶어서 물어봤는데 4번은 없지만 7번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요. 금속은 아닌데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존재하냐? 이렇게요. 금속은 아닌데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5번하고 6번인데 5번은 모르고 6번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명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